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삼천선 시장 고점인 것 같은 이 조정에 맞춰서 글로벌 트렌드랑 국내 트렌드를 어떻게 이어서 보시면 벚꽃이 부는 4월까지 공매도를 지나가면서까지도 스윙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안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내용이 좀 여러 페이지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그림은 한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스토리가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왜 그랬는지 싶었던 뉴스들이 한꺼번에 한 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벚꽃 시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다가 막판에 삼천선 임박해가지고 자산이 몰리면서 이제 나도 해봐야 될까 하신 분들은 기사에서 찬물 끼얹는 기사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망해보신 분들의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들로 하여금 삼천선 초입에서 조정을 자신 있게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올바른 지식인데요. 아무래도 한국경제TV가 좀 주도해서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금융지식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가는 시간들을 모두가 좀 가져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동학개미 때 들어오신 분들은 원래부터 좀 공부를 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3,300선까지 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저 사람들은 수익이 났는데 같은 좀 양극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트렌드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을 이해하실 때 미국 주식도 하시고 국내 주식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기업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회 중심이라는 거는 일하고 있는 사장, 전무상무 밑에 그 위로 돈을 투자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직접 개발을 해서 이사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초기 투자자인데 지분이 넓어진 이사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돈만 투자해서 이사가 되는 이사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사주를 찍는 것도 이사회가 결정하고 배당을 주는 것도 이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성장성을 강제로 너희 빨리 이 산업을 성장해 하면서 밑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쪼는 사람들은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중심 기업 구조인 걸 잘 파악하셔야지만 트레이딩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한국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요. 방금 전 앞에 강의하셨던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리에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바이든 시대도 한 2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아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형 구조와 대기업형 구조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것도 아마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기 전 기업, 대학생이 된 이후 기업 이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장 대기업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장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을 더 강하게 키우는 것이지 내가 하는 산업을 두고 다른 걸 키우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게 파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쪽으로 좀 구조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분류를 국가별로도 분류를 하시고 한국도 두 개로 분류를 하셔야지 좀 트레이딩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실 때 보시면 두 가지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천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보유기간이요. 보유기간 중에 주가 상승했을 때 매도하면서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용 주식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요. 일단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미국에서 나와 있는 뭐 100배 주식, 뭐 20년 동안 보유했다, 뭐 가치 투자를 했다 이런 책들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한번 극복해 나가면서도 더 긴 상승을 가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분기별로 혹은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미국형 주식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나눠서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시는 게 이번에 삼천선을 돌파하면서도 추격 매수를 하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걸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이 장기 투자를 선택할 타이밍이냐 아니면 단기에 현금화하면서 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혹시 전략 1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정리를 두 가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유동성 자금 때문에 변동성을 견디고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장기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거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리할 건 정리하지만 끌고 갈 건 끌고 가야 된다고 좀 분류를 하셔야 되는 작업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과연 뭘 사야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강의 맨 끝쪽으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3,300선 간이 뭐 3,500간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의 상황을 대비해서 침체기 동안 견뎌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섹터를 잘 잡아야지만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는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파트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성장과 어닝인데, 주식 투자에 바라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크는지, 누구랑 투자했는지,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도 봐야 되지만 얼마나 벌었는지도 봐야 되고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은데, 일단 포인트만 짚어드리게 된다면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의 판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뭔가 첨단 산업의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펙은 우리가 원하는 스펙대로 만들었는데 상용화를 했더니 제품 10개 중에 9개가 하자가 나면 이 제품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판매로 가서 더욱더 팔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제품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우리가 쓰고 있느냐, 반응이 좋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섹터들 중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하자율 없이 인기가 있고 계속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이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은 10개를 만들면 9개가 하자였는데 지금 10개를 만들면 10개 다 상용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율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못 받은 것을 가져다가 계속 앞으로 더 많이 팔리겠지, 이렇게 주식을 사시면 안 되는 지금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액 증가율하고 안정성 두 개만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증가율은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주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2cm씩 크는 사람이 있고 10cm씩 크는 사람이 있고 2cm, 3cm, 10cm씩 크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클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거,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안정성, 빚이 좀 덜 있는 회사를 고르시는 쪽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 아주 많은 회사, 뭐 예를 들어 신세계 재무 적정가로 100만 원짜리 회사인데 주가 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적정선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해서 연결 재무로 쌓여 있는 돈보다 주가가 더 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재무로, 개별 재무제표로 주가를 산정하셔서 주식을 투자하셔야지 이게 더 가네, 더 갈 수 있네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ES를 꼭 반드시 파악하고 가셔야 되는 게, 여기가 뭐랄까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그 옆으로 산업이 어떻게 펼쳐 나가는지가 되게 포인트가 될 텐데, CES에서 제가 뭐 업체별로 특징은 이미 다 아실 텐데 큰 CES의 특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일단 두 개가 병합됐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팔아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팔아도 되고, 온라인으로 전시를 보여줘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보여줘도 되고, 둘 다 퍼포먼스는 똑같아지는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메타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위에 초월된 융합된 세상인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 마치 게임처럼 어떤 세계관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갑자기 뚱 하고 자율주행을 넘어가게 되면 적응을 잘 못하니까, 그 시대의 첫 1층을 보여준 게 이번 CES의 박람회였습니다. 포인트가 업체별로 보지 마시고 큰 그림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누면, 하나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물건 팔지도 않고 세일즈를 하지도 않고 딱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앞으로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결국은 정부나 아니면 업체와 기업과의 사이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중간에 룰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가져오면 선을 넘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주면 또 선을 넘었다고 얘기하고, 서로 규제를 하고, 국가 간에도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서로 중간중간에 잠재적으로 공격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주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왜냐면 각 업체별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텐데 그 업체가 지금은 같이 하지만 나중엔 적군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A, B, C, D 군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쪽끼리만 성장, 뭐 요는 요 방향으로 성장, 좀 다른 모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룰을 정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벤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벤츠에서 얘기한 게 중요한데 감정을 넣은, 지능을 넣은 AI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제 이 툴을 기준으로 그 라인을 타고 가는 다양한 산업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룰을 정해야 될 때, 그리고 감정을 넣은 AI까지 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또 CES가 얘기를 한 게 올해는 전기차를 밀 건지 자율주행을 밀 건지가 좀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부스 전시가 아니라 온라인 전시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최첨단 기술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괜찮은 테마가 됐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분야에서 웨이모를 넘어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완전히 지금 끝은 아닌 것 같고 조정 주고 다시 갈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고, 또 하나는 LG전자가 우리가 이제 LG화학 가지고 2020년 내내 이제 잘 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화학은 너무 고점이고, 그리고 뭐 물적 분할도 하니까 다른 LG를 좀 찾아야겠는데, 그 마그나가 등장하게 되면서 LG전자에서 또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10cm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CES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LG전자는 이제 매수가는 12만 7천 원대 좀 조정받으면 목표가는 21만 원까지 잡아서 2월 중순쯤 조정 나오면 수렴했을 때 한번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재료는 마그나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도 검색하시면 또 많은 글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가가 연결 재무도 넘어갔고 개별 재무도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 애플카 이슈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수가는 한 7만 1,7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8천 원인데 이거는 목표가 상향 조정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고 해가지고 스티어링 휠하고 그 바퀴가 분리된 조향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품과 부품이 선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이제 선 없이 따로 떨어져서 전기로 송신하게 되니까 사이사이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치 2층 침대 같은 느낌인데 밑에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다 옷을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요걸 좀 잘 한번 파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CES가 쏘아 올린 공 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건데, 홈페이지 가면은 동영상도 있고 또 뭐 제품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뭐였냐면 2021년 올해 심지어 10월 23일에 나온데, 달라라라고 한글로 읽으면 좀 약간 촌스러운 이름인데 달라라라는 세계 최초 자율주행 레이싱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F1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왔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여기 이 판 부분입니다. 이 판이 뭐냐면 뭐 현대차로 치면 eGMP 같은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데, 이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상용화를 해서 어떤 업체들이 지금 군을 같이 가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만든 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자세히 찾아보시면 이 회사들이 뭘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퍼포먼스를 낼 건지, 그러니까 뭐 트럭 시장도 시장이고 승용차 시장도 시장이지만 슈퍼카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 드리고, 2020년을 좀 정리를 하고 2021년 중간 과정, 2021년도 정리를 해드립니다. 2020년은 일단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난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갔고, 줌이 한 600에서 700% 정도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텍사스 오스틴으로 HP가 이사를 간다라는 거를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글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이제 왜 이전한지 좀 뒷부분에 설명합니다만은, 이쪽으로 실리콘밸리, 제2의 실리콘밸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이전하고 거기서 뭐가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 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신기했던 게 미국 내에서 규제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규제였었는데, 알리바바를 중국 내에서 벌어진 규제라는 점이 앞으로는 미중의 갈등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중국 내에서도 다른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뒷부분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무튼 세 가지가 좀 중요한 사항이었었고, 또 비트코인 오르신 게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나 생각하실 텐데,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원격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근데 그 정보가 밖으로 나갑니다.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괜찮은 떡밥인 거죠. 그래서 정보를 내가 가져간 다음에 돌려줄 때 1억 내놔, 2억 내놔, 10억 내놔 이렇게 돼버리니까
분명한 건 코로나가 끝나고 원격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사셔야 되는데 지금 사야 되는 이유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리를 해드리면 2020년에 비트코인이 올랐던 거는 랜섬웨어 공격이 심지어 50%나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50%나 증가한 국가가 우리는 아니고 미국,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터키 순서대로 이슈가 나오면서 코인이 올라가게 된 거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왜 가지고 있는 코인이 올랐지 정도지 사람들이 저 추세를 타서 사볼까 했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궐선거도 포함, 대통령 선거도 포함, 전 세계 시장 포함해서 랜섬웨어를 막는 것이 국가력, 도시력, 기업력을 강화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어떤 식으로 막아서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잘 키워드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관련주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서 그냥 뭐 알려만 드립니다만은 경계 보안이 아니고 트랜잭션 기반 보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걸 먼저 하고 있었던 선두 기업이 있고 후발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가 종목을 말씀드리면 검색해 보시면 바로 기사가 쩌라락 나와 있는데 아마 그 기사는 그냥 지나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트랜잭션 기반 보안이 뭐냐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모든 직원의 비정상적 활동, 그러니까 그 직원이 몰래 이 회사 보안 서버를 봤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원격 조직, 예측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 눈으로 보이게 해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솔루션인데요. 이걸 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고 이번에 이 기업들의 제품을 쓰고 있었던 회사들은 일단 보완이 됐고 우리는 아까 5개국 국가 안에 해당되지 않았었던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일단 선발 기업은 삼성 SDS. 저는 이게 이제는 좀 갈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보궐선거 때문에 아마 좀 가겠죠. 안랩. 그다음에 라운식 기업. 그다음 미국에서는 엑셀라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발주자가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언택트 아니야? 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아마 네이버 트랜잭션, 카카오 트랜잭션 검색해 보시면은 쫙 최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일반인들 아니면 중소기업들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고 있는 저 서비스를 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2020년 대외적 상황을 깔끔하게 네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미중 갈등은 테크 냉전이 10에서 15년, 길게는 20년까지 장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있다고 내수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14%밖에 안 되고 미중 갈등으로 줄어든 게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뉴욕에 있는 그다음 시카고에 있는 거래소에서 중국의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홍콩에 상장된 종목들의 ETF는 그냥 환불, 그냥 폐지해버리는 그림인데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분 스타일이 3자, 4자 협상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서서 취소하진 않고 트럼프가 해놓은 걸 그냥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우리 보고 중간재 국가인 우리 보고 너가 미국 할래 중국 할래라고 편가르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국향 너무 미국향을 극단적으로 트레이딩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텍사스 오스틴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시가 좀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고 날씨가 따뜻합니다. 보시면은 오클라호랑 뉴멕시코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해안가 지역인데요. 게리탄이라고 이너셜라이즈드 캐피털 공동 창업자가 텍사스 오스틴이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다라고 신호탄을 빵 터트리자마자 갑자기 거기 오라클부터 다 싹 갑니다. 일단 날씨 좋지, 임대료 싸지, 땅값 싸지, 그리고 개인 소득세가 없습니다. 돈을 번 걸 아무것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25개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45%가 대졸자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실리콘밸리를 만든 휴렛 패커드가 이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도 처음 유행시켰고 공동 창업 제도도 유행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단 가면서 오라클 갔지. 원래 테슬라도 있고요. 거기 애플도 있고 AMD도 원래 있고요. 델도 있고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공장도 있기 때문에 제2의 실리콘밸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금만 감면해주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간단한 핵심인데 거기 가서 일하면 기업의 이윤이 상승되고 주가가 오른다라는 간단한 이론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바마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오바마 케어 공공건강보험은 좋아집니다. 큰 주제예요. 그래서 관련된 바이오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당뇨나 암 보험 처리 얼마나 해줄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희귀 질환을 보험 처리해준다고 해서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인 감소를 하기 위해 그린 뉴딜에 재원을 쏟아붓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원하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서도 탄소 배출량하고 관련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 그리고 아시아나 유럽권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매출이 날 수 있는 거지 미국향은 아니라는 말씀을 정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 공장 가동률이 좋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돌렸는데 가동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업은 스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좀 키워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증시가 대세상승하는 것은, 그 산업이 재편되는 것은 정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 정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ESG 파트인데요.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내용 요즘 많이 유행합니다. 이게 왜 유행했냐면, 애플이 미성년자 고용한 중국 협력업체랑 관계가 끊었다고 보도하자마자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치 인맥주에서 누가 등판하면 주가 오르는 것처럼 ESG 관련된 자기의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되게 주목하고 있고, 그걸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CEO가 계속 이 ESG에 관련된 기사를 내면 계속 주가가 상승하니까 계속 그 분위기를 좀 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담배랑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혐오하는 이슈를 내면서 ESG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 미국 주식은 가겠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ESG가 왜 부냐면은 코로나 전염병이랑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한 국가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ESG라는 걸 묶어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인터넷에 의존적이고 독립적이지 않으면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시대 정신을 기반을 뒀는데, 협력이 포인트네요. 협력. ESG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혼자서 못하니까 다 같이 협력하자라는 것이니, 기업이 이런 제도를 얘기했을 때 그게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직원들과 아니면 뭐 도시와 사회와 국가와 잘 어떻게 지내보려고 하는 그 협력이 포인트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ESG는 협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2021년 키워드가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굴 인식 모션 기업하고, 그 다음 AI, 그 다음에 이따가 기업명을 알려드릴 텐데요. 서모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일단 간단하게 앞부분 파트는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에픽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가상현실 속에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서 방탄이 콘서트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관련주가 현대모비스가 이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체라, 요즘 왜 갔는지 잘 모르셨죠? 알체라. 그리고 애플이 원래 예전부터 페이스 시프트라고 회사를 인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가 버텼던 이유는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3대 AI가 있습니다. 엘리먼트, 패시지, 팔로라고 있는데, 엘리먼트 AI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국민 일자리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 인수가 됐어요. 근데 관련된 게 엘리먼트 걸 쓰고 있는 게 LG전자 신한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주 보시거나 뭐 전자주 보실 거면 한번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거는 콜드체인으로 알고 계시는데 초저온 냉동고 제조를 하지만 사실 시험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530불까지밖에 못 갈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서머피셔 사이언티픽하고 일한다라는 말만 나오면 박셀바이오, 셀트리온, 파미셀, 매드팩토, 동아소쇼홀딩스 같은 애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각각 이유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같이 기사가 난 날을 한번 차트를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8월 9일 이후로 계속 여기와 계속 연결될수록 올라가는데, 단순히 콜드체인만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뒷부분에 시트가 조금 더 있습니다만 자세한 부분들은 또 뒷부분 준비된 것들은 오늘은 그 준비된 온라인 방송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아였습니다.